어느 나라가 총성 한 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붕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상상하시나요? 경제 위기? 아니면 교묘한 사이버 공격? 아닙니다. 진실은 더 조용하고 그리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르다고 알려진 국민이 분노가 아닌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은 관광객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년, 단 3년이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그 나라가 누구에 의해 붕괴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한국 때문에.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방콕으로.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임대문이 종이가 붙은 노점들, 꺼진 네온사인, 손님이 사라진 호텔 로비. 한때 천국이라 불렸던 관광지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제 위기, 전염병, 테러?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인들이 태국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72%에 달하는 그 거대한 흐름이 왜 한순간에 멈춘 걸까요? 저는 노점상들을 만났습니다. 30년간 장사해온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끊겼어요. 하루에 5그릇도 못 팔아요. 다음 달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3년 전부터요. 3년.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72% 감소. 연간 108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8억 달러.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택시기사, 호텔 지배인, 기념품 가게 주인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손님이 사라졌다. 한국인이 오지 않는다. 한국 관광객이 없어졌다. 한국인. 인구는 5천만이 넘지만 그들이 사라지자 동남아시아 최대 관광 대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태국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아니면 태국이 한국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스틸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20년 이상 국제 위기를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국방부 정보분석관, 중동 분쟁, 남아메리카 금융위기, 유럽 난민 문제까지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보입니다. 저는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72%라는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내기 위해서 저는 곧장 카오산 로드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배낭여행객의 성지라 불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고 음악 소리와 팟타이 냄새가 가득한 거리.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거리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12개의 노점 중 9곳에 임대문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간판에 불은 꺼지고 테이블과 의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울리는 것은 제 발소리뿐. 오후 6시, 가장 붐벼야 할 시간인데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듯. 하지만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이건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그때 한 노점 앞에서 한 여성을 봤습니다.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손님이 없네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여기서 팟타이를 팔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손님이 줄었나요? 3년 전부터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안 와요. 옛날에는 하루에 300그릇도 팔았는데 지금은 5그릇이 겨우예요. 그녀의 손이 프라이팬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기세도 못 내요. 다음 달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해요. 저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수파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수파 씨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착했어요. 친절하고 바가지를 써도 화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노트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72% 감소. 연 150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108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200억 원입니다. 저는 태국 관광협회로 향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골프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72%나 감소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작은 나라 관광객 좀 사라졌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겐 중국이 있어요. 중국 관광객이 늘면 그걸로 됐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시장입니다. 1인당 지출액, 재방문율, 체류 기간 모두가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인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겠어요? 아니면 유행이 변했던가? 경기 탓? 유행?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저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시 수파 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착했어요. 바가지를 써도 화내지 않았죠. 바가지, 화내지 않았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화내지 않았다. 그 대신 떠난 것이다. 조용히,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왜?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태국 한국인 관광객, 감소, 이유. 화면에 표시되는 기사들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바가지 요금, 택시 사기, 이중 가격제, 폭행 사건, 그리고 한국어로 빽빽하게 적힌 후기들. 다시는 안 갑니다. 사기 당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객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콧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하고 조직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저항이었습니다. 한국, 그 조용한 나라가 태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나라 전체가 조용히 등을 돌릴 수 있었는지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72%, 108만 명, 8억 달러. 이 숫자들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관광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공개된 통계 자료를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한국인 관광객 150만 명,
2023년 120만 명, 2024년 70만 명, 2025년 42만 명. 매년 규칙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도 이렇게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래프는 하강 곡선을 그리며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로 향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산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인데 관광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레스토랑 별점은 5개인데 리뷰를 보면 완전 바가지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태국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녀는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한국 관광객들이 쓴 리뷰예요. 태국어로는 좋은 평가인데 한국어로는 경고 메시지예요. 바가지 조심하라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별 5개 드립니다. 여기 분들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한국 분들은 조심하세요. 현지 가격의 3배를 받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리뷰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별점은 높지만 한국어 내용은 경고문. 이건 언제부터 이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3년 정도 전부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알려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어 리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택시, 마사지 가게, 모든 곳에 같은 패턴의 리뷰가 있었습니다. 별 5개 아래에 숨겨진 경고. 이것은 침묵의 총성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20년간 정보전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방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알리지도 않았다. 그저 정보를 공유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래서 한국인 커뮤니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무역업을 하는 김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차이나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민준 씨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씨,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간단해요. 정보 공유입니다. 한국인들은 정보를 나눕니다. 한 명이 글을 올리면 1000명이 읽습니다. SNS, 블로그, 커뮤니티.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가요? 아니요. 김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지시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입니다. 바가지를 당한 사람이 경험담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태국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3년이나 계속됐다고요? 김민준 씨는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났죠. 택시 사기, 보석 가게 사기, 마사지 가게 바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태국의 이미지가 나빠진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김민준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거의 공식처럼 됐어요. 태국까지 마라. 그 대신 베트남이나 한국 국내, 대만으로 가는 거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총도 폭탄도 없는 전쟁.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 전쟁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화를 내지 않았나요? 태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언론에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민준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요. 대신 기억하죠. 그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선택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김민준 씨와 헤어진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게시판, SNS, 수십 개의 사이트에 태국에 관한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여행 가지 맙시다. 바가지 천국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격이 2배가 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베트남 가는 게 낫습니다. 댓글은 수백 개였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하며 읽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적이 눈에 보였습니다. 총을 들고 소리치며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냉정하게,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패배했습니다. 알아채지도 못한 사이에 저는 노트에 한 줄 적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리뷰 한 줄이 나라 하나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어라는 암호가 태국 경제에 8억 달러의 구멍을 낸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텅 빈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한국이 아니라 태국의 탐욕이었다는 것을. 한국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카오산의 증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50대 남성이었고 낡은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탓이죠. 미터기를 안 쓰고 바가지를 씌웠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조용했어요. 항의도 안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했어요. 왜요? 쉬웠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하니까 속이기 쉬웠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그들을 구했어야 했는데라고. 두 번째는 보석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에게는 가격을 3배로 팔았어요. 그들은 몰랐죠. 태국어를 못하니까. 지금 후회하십니까? 너무 늦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엔 가게 문을 닫아야 해요. 세 번째는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 더 솔직했습니다. 현지인 가격과 외국인 가격을 다르게 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더 비싸게 받았죠. 예약 사이트에는 싼 가격을 올려놓고 현장에서는 비싸게 청구하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특히 한국인에게서 비싸게 받았나요? 순하니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항의 안 하고 그냥 돈 내고 가니까요.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님이 없어져서 후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파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노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파 씨,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한국 손님들에게 얼마를 더 받으셨나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2배요, 때로는 3배. 팟타이 한 그릇. 현지인에게는 50바트인데 한국인에게는 150바트로 팔았어요. 왜요?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친절하고 조용하니까, 화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붕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관광협회로 다시 향했습니다. 회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또 오셨군요, 리처드 씨. 무슨 일이시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어요. 한국인 관광객에게 이중 가격을 적용했다고.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비즈니스잖아요. 외국인에게 비싸게 파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억누르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72%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중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늘리면 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군요. 뭐라고요? 신뢰를 잃은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시장 하나 없어졌다고 태국이 무너지기라도 한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베트남의 다낭.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신 선택한 도시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로비를 나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어가 보였습니다. 공항 안내판, 택시 표시, 환전소 광고에 한국어가 태국어나 영어와 나란히 당당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손님이 많아서 공부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마다 한국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식당,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약국까지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해변을 걷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가족 단위, 친구들, 커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베트남 여성이었지만 한국어로 인사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분 아니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영국인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많아요. 아주 좋은 손님들이죠. 친절하고 팁도 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격은 똑같나요? 물론이죠. 그녀는 끄덕였습니다. 메뉴에 있는 가격 그대로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저는 다낭 관광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 3년간 52% 증가했습니다. 이제 우리 관광 산업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신뢰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대합니다. 바가지는 없습니다. 사기도 없고요. 한국 손님들이 그걸 알아주고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나라가 잃어버린 돈이 다른 나라의 부흥을 낳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다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태국에게는 패전이었다. 저는 그날 한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조용히 싸우고 조용히 이긴 나라. 총 한 발 쏘지 않고 불평 한마디 없이 오직 선택으로 세상을 바꾼 나라.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 저는 클릭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자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내부 보고서 기밀. 가슴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정보 분석관으로 일해왔지만 이런 떨림을 느낀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회비 2페이지, 제목이 보였습니다. 관광객 국적별 가격 설정 가이드라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표가 나왔습니다. 국적 열에 권장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인 기준 가격을 1로 할 경우, 중국인 1.5, 서양인 1.8, 한국인 2.5, 3.0. 한국인에게 3배의 가격을 청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특성, 온화함, 비대면 선호, 항의가 가장 낮음, 재방문율이 높음. 결론, 최적의 고수익 타겟.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저는 정보전에서 이런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차이는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장사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서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태국 관광협회 회장. 바로 제가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이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발신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문서는 진짜입니까? 답장은 3분 후에 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관광청 직원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부디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방콕 중심부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관광업계 연례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참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은 호화로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냉방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텔 사장, 여행사 대표, 레스토랑 체인 오너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